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1월에 이제 첫 방송인데, 지난 토요일 12월 31일 이제 지난해 마지막 촛불 집회 제가 연단에 올랐고, 오늘이 이제 1월 달 첫 방송인데, 뭐 저한테는 뭐 지난해든 올해든 뭐 큰 관계가 없습니다. 이렇게 주 단위로 이렇게 활동 계획을 짜가지고 하나하나 맞춰가기 때문에 이번 주는 지금 1월 첫째 주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주 이제 이 책 원고 편집 디자인이 마감이 돼 가지고 아마 빠르면 이번 주부터 서점에서 예약 판매가 가능할 거예요. 그리고 이번 주에 예약을 해 놓으면은 아마 다음 주 말 정도, 다음 주 말 정도에 이제 받아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또 그다음 주에 이제 이 오프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은 출판 기념회는 첫째, 둘째, 셋째 주, 1월 달 셋째 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서울 출판 기념회를 하겠죠. 음, 그리고 그러면은 그 다음 주는 지방으로 가겠죠.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짜기 때문에 12월이든 1월이든 뭐 해가 바뀐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어쨌든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윤석열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 요거를 책으로 묶어 나오니까 이걸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퍼뜨리냐 그 스케줄만 지금 잡고 있는 거죠. 다만 이제 이 촛불 집회에 제가 처음 올라갔기 때문에 좀 뭐 오마이뉴스 TV에서 좀 이렇게 좀 많이 조회수가 나온 것 같고요. 기사들도 좀 몇 개 나왔는데 제가 뭐 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. 보수들 돌려세워 윤태진 집회 참여 시급. 뭐 이거는 맞아요. 예, 이게 지금 제 1의 목표입니다. 이게 저하고 이제 김용민 이사장이 같이 올라갔는데 우리 안진걸 소장도 올라갔었고 하여튼 뭐 발언 기회를 3분이라 그랬기 때문에 근데 김용민 이사장이 한 6분을 했다 그러대. 저는 보니까 제가 4분을 한 것 같아요. 이 3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짧게 느껴졌어요. 왜냐하면 내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, 그러니까 5년 전, 6년 전에는 제가 촛불 반대편에서 태극기 집회를 했던 부분하고 지금 왜 다시 촛불에 나왔고 내가 뭘 주장하고 앞으로 어떻게 윤석열을 퇴진할지를 이게 만만한 내용들이 아니잖아요. 저는 원래 이렇게 연설을 하더라도 말을 길게 하는 편이 아닌데도 야, 이 3분은 좀 짧구나. 한 10분 정도 줬으면은 제가 좀 편안하게 설명됐을 텐데 3분이라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급하게 막 외치는 좀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하는 연설 스타일이 아니에요. 저는 원래는 이렇게 스토리텔러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는 방식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막 갖다 지르다가 지금 끝난 부분이 좀 있어요. 음. 잠깐 내가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요 부분인데 5년 전 촛불들 들고 나와서 박 대통령 탄핵 외치고 정책으로 관철시킨 그 판단에 대해서 이거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겠다. 근데 이거는 저뿐이 아니라 나는 과연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이제 다 사면됐잖아요. 그 떨거지들.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2월에 대구 집회 플러스 박 대통령 사저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내가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애초에 탄핵을 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로 내 것만 하면 돼요. 어.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 날조한 윤석열 한동훈만 퇴출시키면 되는 입장인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이 촛불 든 국민들에게 당신들 그 당시 촛불 들고 탄핵 외친 거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될까? 저는 그 자격은 이미 박 대통령도 상실했다고 봅니다. 그렇게 할 기회가 있었어요. 박 대통령이 촛불 든 국민들에게 당신들은 잘못된 판단했다. 판단을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였냐? 지난 대선 때였어요.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이 1년 전에 어쨌든 문재인 측의 배려로 사면 석방이 됐단 말입니다. 그리고 윤석열과 이재명이 붙었을 때 이재명은 박 대통령이 노선과 이런 이념이 다르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.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.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은 이념적으로 틀린 사람. 그리고 어차피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아니라 누가 나오더라도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이념적으로는 좀 다른 사람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재명 당선은 안 된다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. 반면에 윤석열은 본인이 수사를 받아봤잖아요. 본인이 최소한
K미르재단 관련해서는 본인은 기업들에게 돈 요구한 적 없다 이거야. 안종범이가 자기한테 보고할 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내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? 그럼 도와줘라. 이게 다라는 거야. 본인 주장은. 근데 안종범이는 박근혜가 시켜서 만들었고 박근혜가 돈 받아왔고 박근혜가 다 돈 뜯어냈다. 안종범이 위증이잖아. 그 위증을 그대로 그냥 공소장에 다 적어서 박근혜하고 안종범이가 말이 틀려. 그럼 대지를 시키든지 증거를 갖고 따져야 되는데 그 우종찬 기자가 쓴 책에 보면은 박 대통령의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은 정황 증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. 예를 들면은 무슨 공문이 박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돈을 뜯기로 했다는 그 공문이 위조된 혐의가 있는 날짜가 하나도 안 맞는 거야. 그게 그런 것들이. 그 안종범의 수첩 무슨 수첩을 검찰 수사 받을 때 다시 씁니까? 원래 쓴 수첩이랑 검찰 수사 받다가 쓴 수첩이 다 달라 내용이. 이런 정황들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맞고 안종범과 윤석열이가 짜고 박근혜를 올가미로 엮어 넣었을 정황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제3자인 저나 우종창보다 더 잘 알 사람이 박근혜 본인 아니냐는 거죠. 그럼 본인 수사를 그렇게 위조날조하고 그런 검사라는 것을 박 대통령이 본인이 억울하다 생각하면은 윤석열이가 조작날조 수사한 거 아닙니까? 그걸 뻔히 아는데 그 놈이 대통령 되는 데 있어서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. 이미 거기서 박 대통령은 촛불 국민들에게 당신들이 틀렸다. 당신들이 윤석열에 속았다. 이 얘기하기에는 이미 타이밍이 늦어버린 거예요. 그 타이밍 때 했었으면은 글쎄요. 아마 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기자회견에서 조목조목 자기가 정황상 조작된 증거, 정황상 위조된 증거, 위증된 증언들을 딱딱 발표하면서 이거는 윤석열 같은 검사는 대통령 되면 절대 안 되고 감옥에 있어야 된다. 이렇게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 됐을까요? 박근혜가 그렇게 했을 때 0.8%차 아닙니까? 상식적으로 윤석열 떨어졌겠죠. 떨어진 상태에서 박 대통령이 촛불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. 윤석열의 검찰 특검이 조작날조한 수사를만 믿고 당신들은 잘못된 판단했다. 유감이다. 이런 정도에서 명예회복을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저는 그때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었죠.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를 죽음이라 생각한다면 윤석열이 어떤 검사인지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아는 박 대통령이 나와서 이건 막았어야 했다는 거죠. 그럼 이제 이 태극기 변절 쓰레기들은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어떡합니까? 이재명이 됐으면은 지금도 윤석열이가 나라 망치는데 우리가 나가 싸우듯이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 나라 망치고 있으면 그건 또 싸워서 또 쫓아내든지 하면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윤석열의 집권을 저지한 박근혜라면은 이재명 견제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었거든요. 근데 저는 박 대통령이 아주 비겁하게 뒤로 숨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이제 와서 뭐 이제 태블릿 조작을 다 밝혀졌어요. 이 흐름을 타가지고 박 대통령이 윤석열의 조작날조 수사에 대해서 항변하더라도 저는 더 이상 정치적으로 탄핵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받아들였다고 봅니다. 탄핵을 다시 없는다는 게 다시 뭐 대통령 자리로 간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촛불 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잘못된 정책 판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박 대통령 스스로 걷어차버렸어요. 대선 때 침묵을 하면서. 그러니 박근혜 자체도 그런데 내가 촛불 든 사람들에게 뭐 어쩌고 얘기를 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는 거죠. 저는 단지 내 스스로 밝혀낸 태블릿 조작을 알려서 이런 조작하는 놈이 대통령 법무장관 하면 되느냐. 그것만 동의 받으면 되는 거예요. 나머지 정치적 판단은 왈가불가 할 이유가 하나 없어요. 제 입장에서는. 그리고 이제 이 태극기 떨거지들, 태극기 들고 윤석열 찬양하는 저 정광훈 따라다니는 이 보수 변절 치매 노인들. 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이제 제가 2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가서 이거 이제 촛불들까지도 태블릿 조작 들고 일어났는데 이것까지 안 한다.
그러니까 이미 저는 박 대통령이 정치적인 탄핵의 판단을 엎을 수 있는 기회는 놓쳤고 이미. 근데 촛불 집회에서 제가 연사로 나가서 태블릿 조작이라고 외쳤고 이 촛불 나온 사람들 오마이TV 등등의 촛불 채널들 다 환호하고 맞다 했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여기 김용민 안진걸 등등이 따로 기자회견할 거 아닙니까? 그렇게까지 촛불이 태블릿 조작을 밀어붙여 주는데 여기서 또 박 대통령이 한 번의 침묵을 더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뭐냐 이건 윤석열의 조작 날조 수사와 같은 범죄 공동체를 줬다고 봐야 돼. 이제. 뭐 지금까지의 침묵은 본인의 기회를 날린 거에 불과한데 2월 달 이후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가서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깃발 들어라는 아주 뭐 저는 저 우공당 조원진 떨거지들처럼 저런 식으로 안 합니다. 저는 호통 쓰려고 그래요. 잘못했다 당신 지금까지. 근데 이번에도 안 하면 이거는 이제 역적이 되는 거야 역적이. 이번에도 피한다 그러면 윤석열과 한패. 조작날조 윤석열과 한패. 자기들끼리 그냥 권력 따먹게 하는 관계.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.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피하지 않을 것 같다. 왜? 이건 피하면 이거 끝나거든 완전히. 그냥 끝장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박 대통령이 들고 나왔을 때 이 변절 태극기 노인들 중 절반 이상은 다시 들어오겠죠. 절반 이상은. 그래서 태극기 촛불 통합의 힘으로 저는 윤석열을 끌어내린다. 상반기 안에. 그리고 이